안녕하세요. 지극정성팀입니다. 오늘은 그 방문 요양 기관들이 뭐 운영하시면서 좀 재무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재무회계 전문가, 저랑 좀 친한 형 같은 조성민 팀장님을 좀 모셨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방문 요양 기관들이 재무회계를 꼭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공통적인 질문들 저희가 좀 뽑아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우리 그 조성민 팀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식으로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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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대체로 센터들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 방문 요양 재무에게 꼭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걸? 네, 방문 요양센터 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영리로 돼 있어서 특별히 네. 재무회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네. 2019년 7월 1일부터 네.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장기 요양기관에게 네. 의무화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방문 요양에서도 네. 재무회계는 꼭 의무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무화라고 하셨는데 의무화 되었다고 하면 뭘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단 그 방문 요양센터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들어온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 여기에 대한 이제 네. 내용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매월 이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수입 음. 지출 내역이 이제 되고 또 이제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매월 해야 할 것과 매년 해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네.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방문이나 컨설팅 하면 그 뭐 처음 수급자 발굴하면 뭐 해야 되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쭉 한 번씩 정리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팀장님 말씀처럼 매월에 해야 될 거, 1월에 뭐 해야 될 거, 2월에 해야 될 거, 3월 때 해야 될 거, 음, 이게 시간 흐름에 따라 타이밍 라인이 딱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매월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매월? 네, 일단 보시면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월 해야 될 것과 매년 해야 될 것 두 음.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매월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매월 지급하시는 급여 대장을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즉 w4c.go.kr이라는 K라는 그 네. 사이트에 네. 매월 그 내용을 등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로 매월 통장에 수입 지출 내역 결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 가서 어르신 댁에 갈 때 어떤 네. 어르신 댁에 가는 뭐 모사에 뭐 두유를 사서 선물했다던가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체크 카드를 사용하신 거에 대한 그 내역들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w4c.go.kr에 그 내역들을 매월 네. 입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자, 그럼 매년 해야 할 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뭐 센터님들께서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매년 12월 26일까지 네. 매년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 예산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해서 사용한 연도에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사용하신 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아까 뭐 말씀 중에 이 뭐 W4C에다가 네, 그 입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W4C가 사회복지 전산정보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 전산정보 시스템이니까 네, 이제 장기 요양기관들이 이제 네. 사회복지기관이 이 음, 아까 말씀하신 재무회계지 사회복지기관에 맞춰서 이게 저희가 그거에 맞는 수익 지출이라든지 급여 대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실은 센터장님들께서는 아마 네.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네. 인력 변경 신고 보고를 거의 아마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저만 해도 그렇죠? 저희 그 컨설팅 하는 분들도 다 네, 인력 변경만 하시지 뭐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올리는 거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인력 변경 보고 신고만 이제 w4co.kr에다가 많이 이제 하셨었는데, 네. 이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서 네. 장기요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 수입 개정 과목, 지출 개정 과목에 맞게 네. 그 규칙에 맞게 통장 내역을 네. 회계 그 카테고리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급여도 실제로 지급한 그 급여 대장을 네. 그 w4c.go.kr의 급여 대장의 간편 등록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네. 네.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그 내용이 시군구에 나중에 반영이 돼서 네. 예산이라든가 결산 때 그 내용이 모두 반영이 돼서 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수익 지출의 뭐 관항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관항목이나 뭐 예산서, 결산서 이건 사실 그 뭐 세무사들이 하는 일이지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관이 뭐야, 항이 뭐야, 목이 뭐야 이게
뭐 못 따라는 거야. 뭐 네. 이거 진짜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세무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뭐 일반인 뭐 방문 유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분들인데 맞습니다. 네, 뭐 수급자 말고 수급자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관한목에 맞춰서 이걸 다 어떻게 하는데 이건 세무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세무회계와 이번에 적용된 장기환기관의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네. 별개이기 때문에 네.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반 세무사도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그 세입 세출에 대한 관항목을 어느 네. 정도 그 보건복지부의 교육이나 네. 매뉴얼 등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네, 네. 충분히 센터 내에서도 네. 장기환 재무회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예. 그 내용이 일반 세무사에 맡겨서 진행할 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네. 일반 세무사가 이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네. 거의 대부분 모르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보면 대부분 이제 저는 컨설팅 하다 보면 네. 그 인력 말씀드린 인력 변경은 다 본인들이 하는데 네. 이 재무회계 관련된 급여 대장 입력하고 이런 수입 지출 결의서는 다 보면 다 대행을 맡기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대행하는 게 아까 일반 세무사들은 잘 모르니까 장기 요양 관련된 전문 뭐 회계 법인들이 이제 이 그렇죠. 절차로 네. 관리를 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직접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해야 되는 네.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맡겨서 한다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맡기고 해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그 입력 대행을 이제 왜냐면 센터에서 이제 장기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아직 그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입력 대행을 이제 외부에 맡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이제 입력 대행을 보통 맡길 때 그 장기환 장기환 기관 재무회계를 해보신 어떤 세무나 노무회사 쪽에서 맡아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결국 이제 입력 대행을 맡기게 되면 센터장님께서는 네, 이 입력 대행을 맡기시는 그 순간부터 내 센터의 통장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 네, 네. 파악이 거의 안 되시는 부분이 많고요. 네, 또한 그 수입 지출 통장 내역과 본인 부담금 수입 그리고 네. 또 급여대장의 어떤 그 지출 내역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도 사실은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네. 비근한 예로 예전에 제가 한번 모 센터를 한번 봤을 때 입력 대행을 맡기시고는 계셨는데 제가 방문해서 이제 그 w포.go.kr을 한번 열어서 네, 입력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5월 달이었었는데 통장 내역에 대한 수입 지출 결의서가 입력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5월이면은 아까 매월에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4개월치가 입력이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매월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어떤 뭐 외부 지도 점검이라든가 방문이 왔을 때 네. 매월 되어져 있는 내역을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건데 네, 제가 그때 방문했던 경우에는 네. 5월 달이었지만 4개월치에 대한 수입 지출 통장 내역이 하나도 입력이 WPOC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한 급여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경우들이 좀 물론 이제 매월 수입 지출 내역 결의서 통장 내역을 잘 입력하고 네. 또는 급여대장도 매월 잘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또 안 그런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수입 지출 내역을 입력을 한다던가 네.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급여대장을 입력을 한다던가 예, 아주 그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네, 급여대장이 W4C에 매월 입력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네, 12월 달에 네. 한 번에 몰아서 1년치를 다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대행을 맡기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입력 대행을 맡겼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그 시군구의 네. 어떤 그 지도 점검이나 아니면 예산 결산 부분에서 어떤 네.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됐을 때 센터장님께서 이제 대응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그럼 책임 소재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센터 여기에 책임이죠. 따라서 네, 문제가 네. 생기는데 사실 네. 보건복지부나 공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책임이 아니죠. 결국은 네. 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센터장님의 센터장 책임이 책임이죠.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주의사항 말씀해 주신 게 네. 아까 매월 해주셔야 되는 게 급여 대장하고 수입 지출 결의서인데 맞습니다. 이거가 입력 대행을 맡겼을 시에 이거를 이제 1년치를 몰아서 하는 것들이 많다. 우선 그걸 그런 확인을 해라.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저번에 팀장님 말씀대로 5월 달에 가봤더니 예. 1, 2, 3, 4월은 전혀 입력이 안 되어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대행 맡기시는 분들은 W4C 빨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저희 그
고객사 중에서 네. W4C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린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W4C.go.kr에 네. 대상자 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네네. 본인 부담금 수입이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입력 대행을 맡기시다 보면 못하죠. 입력 대행 네, 업체에서는 네. 그 순간 대상자를 모르죠. 등록할 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본인 네. 부담금 수입 내역이 네. 기존에 몇 분 돼 있던 분들이 입력이 돼 있는데 네. 그 위에 추가가 되신 분들이 입력이 아예 안 되어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네. 본인 부담금 수입은 입력이 안 돼 있었네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네.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예산이나 그렇죠. 결산보고가 들어가진다 그러면 네. 조금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등록해야지 공단에 뜨니까 요양보호사는 충실히 등록을 하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W4C 쪽에는 수급자를 등록을 안 해도 굳이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구하는 부분이 안 생기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 입력 대행을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되죠? 보통 주변에서 봤을 때 네. 서비스별로 이제 그 입력 대행 비용을 보통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매월 보통 방문 요양을 8에서 한 네.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입력 대행을 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네. 또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을 추가를 했을 때 뭐 똑같이 8에서 10만 원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한 4, 5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네. 그래도 금액이 매월 부담이 좀 적은 편 아니죠? 그렇죠. 뭐 네. 센터는 사실 그 86.5% 예, 인건비 비용 맞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이건 좀 부담스러울 비용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재무에게만 관리만 해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저희가 이제 이 재무회계를 한번 싹 다 뒤집는다 생각하면 네, 예. 매월 급여대장 정리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수익지출 결의서 작성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년에 예산서 작성하는 방법, 네. 그리고 한 해가 끝나면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 네. 이 네 가지만 딱 해놓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네. 네 가지가 되어 있으면 예. 장기환기가 재무회계 관리 99%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뭐 팀장님이 이제 저희랑 네. 같이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네. 앞으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아예 파보는 영상을 좀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예, 같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하시다가 또 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어떻게 이 요즘 요양시장 트렌드, 재무회계 네. 트렌드 같은 정보가 있어도 네.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쯤 하고 인사드리죠.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